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기 회로 중 비반전 비교기와 반전 비교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전압을 다른 전압, 즉 기준 전압과 그 크기를 비교하는 회로가 비교기 회로인데요. 입력 전압을 받아 기준 전압과 비교하여 입력이 기준 전압을 넘는지 여부를 검출하고 그 결과를 주로 디지털, 하이 또는 로로 출력하는 장치가 바로 비교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아래 회로를 보도록 할까요? 먼저 비교기는 두 개의 입력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플러스 입력과 마이너스 입력이 여러분 있지요. 플러스 입력은 Non-Inverting Input, 즉 비반전 입력이라고 하고요. Positive Input에서 VP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입력은 inverting input, negative input에서 VN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하지요. 그리고 전원 전압으로는 우리는 플러스 5V를 인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원 전압은 그라운드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하도록 하고요. 두 개의 입력을 비교를 해서 디지털 값으로 출력을 해 주는데요. 바로 이 출력은 이제 1번 단자의 V5로 이와 같이 출력이 되겠지요. V5 값은 하이 또는 로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교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입력 단자 중 하나는 기준 전압을 제공을 해야 되지요. 이 회로에서 기준 전압은 바로 인버팅 인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VN은 기준 전압과 동일하죠. V early F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저항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기준 전압을 제공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입력은 바로 입력 전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 전압은 비반전 입력 단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반전 비교기와 반전 비교기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입력 전압이 비반전 입력 단자로 들어오는 회로는 비반전 비교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Non-Inverting Input을 입력 전압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비반전 비교기 회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입력 단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준 전압 회로와 입력 회로를 분석을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로가 기준 전압 회로이지요, 여러분. 얼1, 얼2 고정장을 이용을 해서 V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얻고 있어요. 간단하게 V earlyF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얼1, 얼2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 early F라고 하는 값은 바로 그라운드 전위를 기준으로 해서 얼2에 드롭되는 전압이 V early F가 되겠죠. 따라서 V early F 값은 우리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죠. 흐르는 전류 I의 얼2 값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는 기준 전압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부터 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전류 I는 합성 저항분의 인가해준 전압 VCC가 되겠지요. 직렬 회로에서의 합성 저항은 단순히 저항 두 개를 더해 줌으로써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류값을 계산을 했지요. 따라서 V earlyF 기준 전압은 earl1 플러스 earl2 분의 earl2 곱하기 VCC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로에서 지금 저항값과 전압값이 준비가 되어 있죠. earl1 값은 10kΩ 그리고 earl2 값도 10k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VCC는 플러스 5V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기준 전압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1, 얼2 10kΩ 분의 10kΩ 곱하기 5V를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는 2.5V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레퍼런스 전압은 2.5V를 얻게 됩니다.
이제 포텐셔메타 입력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셔메타를 활용한 입력 전압 회로는 바로 이 회로입니다. 가변장 10kΩ을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와이퍼, 화살표로 표시된 와이퍼가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항 두 개가 이와 같이 5kΩ의 저항 그리고 5kΩ의 저항으로 이와 같이 나눠질 것입니다. 이 저항을 편의상 얼3, 얼4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입력전압 VIN은 우리가 좌측에서 구했던 기준전압 회로와 동일합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VIN이라고 하는 값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에 바로 얼포 값을 곱해 줌으로써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지요. 따라서 VIN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 I는 합성 저항 얼3, 얼4 분의 VCC가 흐르는 전류가 되고 여기에 얼4를 곱해 줌으로써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VCC 또한 플러스 5V를 사용을 하고 있지요. 플러스 5V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5kΩ 더하기 5kΩ 분의 5kΩ 곱하기 5V가 될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2.5V가 됩니다. 따라서 입력 전압은 기준 전압과 동일하게 현재 포텐셔메타의 와이퍼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5V가 됩니다. 그러면 와이퍼를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와이퍼를 조정을 해서 가장 아래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를 1번으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의 경우를 살펴보시면 얼3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얼3 값은 10k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입력 전압에 기여를 하는 저항에 해당이 되는 얼포 값은 0옴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VIN 입력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얼3 플러스 얼4 분의 VCC 값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값 얼4를 곱해 줌으로써 입력 전압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얼포 값이 지금 0이기 때문에 VIN은 전류에 상관없이 0V가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 VIN 값은 0V가 됩니다. 다음은 와이퍼를 가장 위쪽으로 이와 같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를 2번으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2번의 경우에 얼3의 저항 값은 0옴이 됩니다. 그리고 얼포 값은 10kΩ이 됩니다. 따라서 입력 전압 VIN을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얼3 더하기 얼포 분의 VCC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얼포를 곱해주면 되죠.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얼3가 0옴이죠. 그러면 부모는 10kΩ만 남죠. 얼포가 10kΩ이니까 10kΩ 분의 얼포 10kΩ 곱하기 5V가 되겠네요. 따라서 5V의 입력 전압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력 전압 회로는 0V에서 최대 5V까지를 가변을 해서 입력 신호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저항 회로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V0는 두 입력을 비교를 해서 논리 출력으로 하이 또는 로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V0의 값을 보시면 하이가 출력이 되든지 아니면 로 값이 출력이 되겠지요. 그러면 입력을 비교를 해서 출력이 하이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오른쪽에 비교기의 등가 회로를 제가 준비를 해 드렸는데요. 이 등가 회로는 이전 강좌에서 살펴보았던 LM339 데이터 시트에서 결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컬렉터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채로 아웃풋 단자를 인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것을 우리는 오픈 컬렉터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오픈 컬렉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 플로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업 저항을 달아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풀업 저항도 하나를 도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저항은 이제 풀업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하이가 출력이 됐을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이가 출력이 됐다라는 얘기는 NPN형 트랜지스터 Q8이 오프가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프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풀업 저항을 통해서 플러스 V에 해당이 되는 VCC에서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풀업 저항을 통해서 NPN형 트랜지스터 컬렉터 이미터로 흐르는 전류를 I로 표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Q8이 오프이기 때문에 출력 전류 I는 0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LED 또한 오프가 되겠지요. LED도 이제 오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웃풋 출력 값이 로우가 출력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할까요? NPN형 트랜지스터 Q8은 이제 ON이 됩니다. Q8이 ON이 되고요. Q8이 ON이 되면 이제 전류 I가 흐르겠죠. 따라서 전류 I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때 LED는 ON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력 또한 분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과 입력의 관계식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래 식을 제가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출력전압 V0는 A 곱하기 두 입력의 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A 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우리는 LM339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A라고 하는 값은 오픈 루프에서의 볼테지 게인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를 표시를 해볼까요? 볼테지 게인 오픈 루프에서의 이 값은 미니멈 값과 티피컬 값이 있었는데요. 최소 미니멈 값이 50V per mV였습니다. 그리고 티피컬 일반적으로는 200V per mV였었죠. 자, 그러면 이 AVOL 값은 매우 큰 값인데요. 이 값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까요? 50V per m는 사이즈가 10의 마이너스 3승의 크기를 갖고 있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5만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죠. 이처럼 A라고 하는 볼테지 게인 값은 매우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값에 해당이 되는 200V per mV도 계산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200V per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20만이 됩니다. 매우 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VP 빼기 VN 값, 즉 두 입력의 차이 값에 따라서 이제 출력값이 결정이 될 텐데요. VP가 VN보다 큰 경우는 이제 두 입력의 차가 양의 값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입력의 차가 아무리 작더라도 A 값이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출력은 Vmax 값이 나올 것입니다. 플러스 Vmax 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리고 VP 값이 VN 값에 비해서 작을 경우에는, 즉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음의 값이 되겠지요. 따라서 음의 값, 작은 음의 값이더라도 매우 큰 A 값, 볼테지 게인을 곱해 줌으로써 마이너스 Vmax로 출력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비교기 회로에서
3번 V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전원은 VCC로 5V를 연결을 했지요. 따라서 이때는 V 아웃 출력 값이 아무리 큰 값이더라도 우리가 전원전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VCC 값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출력 전압은 플러스 VCC 값으로 세츄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VCC 값으로 우리는 플러스 5V를 인가했기 때문에 플러스 5V가 출력이 되겠지요. 이제 12번 전원 단자를 보도록 할까요? 12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VEE에 해당이 되는 값인데요. LM339의 경우에는 싱글 서플라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번 단자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출력 전압 V0는 바로 그라운드 전위에 해당이 되는 0V가 출력이 되는 것이지요. 0V로 이와 같이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Non-Inverting Comparator에서의 출력 값은 5V 혹은 0V, 즉 하이 또는 로우 신호가 출력이 되지요. 이와 같이 출력된 하이 앤 로우 신호를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입력을 해서 주변 회로를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달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달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 커브를 확인해 봄으로써 전달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할까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X축은 시간의 축이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 신호 VIN, VP 입력 신호가 Non-Inverting Input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입력 신호는 제가 지금 0에서 5V까지 스윙을 하게 될 텐데요. 검정색으로 이와 같이 그려놓은 곡선이 바로 입력 신호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입력 신호와 기준 전압과의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레퍼런스 전압을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2.5V였었죠. 따라서 기준 전압은 이제 2.5V가 됩니다. 기준 전압은 V 네거티브 인풋이고요. 이 값은 2.5V가 될 것입니다.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레퍼런스 볼테이지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표현한 입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해서 출력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점선은 VCC 값이 되겠지요, 여러분. VCC 값이 될 것이고 이 값은 5 플러스 5V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간별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구간의 경우에는 VP 입력 전압 값이 바로 기준 전압인 VN 값, 레퍼런스 볼테이지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를 하죠. 즉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작기 때문에 출력은 이제 로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 값은 이제 0V가 나오지요. 따라서 출력 파형은 이와 같이 로 값이 나옵니다. 비교기에 출력은 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로 값이 나옴에 따라서 Q8이 ON이 된다고 했었죠. Q8이 ON이 되기 때문에 LED는 ON이 될 것입니다. LED는 ON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구간은 이제 기준 전압 2.5V보다 입력 전압이 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큰 경우에는 큰 전압이 나올 텐데요. 즉 VP 값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 VN 레퍼런스 볼테이지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VCC에 해당이 되는 5V가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기에 출력은 이 경우에는 하이 신호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의 LED는 이제 Q8이 오프가 되면서 LED는 오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작하는 것이 비반전 비교기의 전달 특성이 될 것이에요. 다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VP 값 입력 전압이 레퍼런스 볼테이지에 해당이 되는 VN 값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비교기의 출력값은 low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출력값은 0V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Q8은 ON이 되고 이에 따라서 LED는 ON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비반전 비교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